비행기 탈 때마다 좁은 좌석 때문에 불편하셨죠? 안녕하세요. 승무원 8년차 지우입니다. 오늘 시니어분들만의 특별한 업그레이드 비밀 18가지를 공개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여행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비밀부터 알려드릴게요. 체크인할 때 그냥 아무 시간에나 가서 줄만 서고 계셨나요? 대부분 승객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제가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체크인 하시는 시니어 승객분들의 업그레이드 성공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무려 3배나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간대는 항공사 직원들이 가장 여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황금 시간이에요. 새벽 첫 비행기는 이미 떠나고 오후 러시아워 전이라서 카운터 직원들도 한숨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지난달 제가 근무할 때 실제로 목격한 일이에요. 65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전 10시 30분쯤 체크인 카운터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오셔서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 긴 비행이라 다리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편안한 자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카운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마침 비즈니스석에 빈 자리가 있었어요.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나중에 기내에서 배웠는데 정말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만약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오셨다면 직원들이 바빠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시간대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체크인 시스템에서 좌석 배치를 최종 확정하기 전이라서 변경이 가능한 자리들이 많아요. 오후가 되면 대부분 좌석이 확정되어서 융통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여행 전날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몇 시에 오픈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보통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오픈해요. 오픈하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돼요. 카운터에 가서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건강상 이유로 조금 더 편안한 좌석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절대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정중한 태도예요. 직원도 사람이거든요. 무리한 요구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탁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설사 업그레이드가 안 되더라도 좋은 일반석 자리로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여행 때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비밀은 정말 중요해요. 업그레이드 요청했다가 거절당해서 민망했던 경험 있으시죠? 대부분 분들이 잘못된 말을 해서 아래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계세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요청이라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정 문장들을 사용하면 저희 승무원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부터 알려드릴게요.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런 직접적인 요구는 정말 금물이에요. 항공사 직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요구로 들려서 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VIP 대우 받고 싶어요. 나 돈 없으니까 공짜로 해주세요. 같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희가 가장 호응하기 쉬운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상 이유로 조금 더 여유로운 좌석이 가능한지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업적 요구가 아니라 건강상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져죠. 오랜 비행이라 다리가 불편할까 걱정되네요. 도 좋은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불편함을 언급하면서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무릎이 좀 아파서 다리를 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3월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체크인 카운터에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분, 나이가 들어서 오랜 비행이 걱정되네요. 다리가 불편할까 봐서요. 혹시 조금이라도 더 편한 자리가 있을까요? 정말 자연스럽고 정중한 표현이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바로 컴퓨터를 확인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 빈 자리를 찾아드렸어요. 할머니의 진솔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 때문에 직원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죠. 말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나 괜찮으시다면, 같은 표현을 앞에 붙이면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중한 부탁으로 들려요. 또 다른 효과적인 표현은 처음 해외여행이라 긴장되는데 조금 더 편안한 자리가 있을까요? 예요.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승객분들을 보면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고 싶어 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꾸며낸 이유보다는 정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허리 수술을 받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같은 구체적이고 진실한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표현도 넣어보세요. 안 되시면 괜찮아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라고 덧붙이면 직원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해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이런 마법의 문장들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여행 때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행이라고 너무 편한 옷만 입고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건데요. 단정한 복장의 시니어 승객분들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더 배려하게 돼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예요. 깔끔하고 정중해 보이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지거든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직원들이 처음 보는 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운동복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캐주얼한 여행객으로 보이죠. 하지만 깔끔한 셔츠에 정갈한 바지, 깨끗한 신발을 신고 계시면 품격 있는 승객으로 인식되어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봄에 60대 부부 한 쌍이 체크인하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깔끔한 남색 셔츠에 회색 정장 바지, 할머니는 우아한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정말 품이 있어 보이셨죠? 할아버지가 카운터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결혼 35주년 기념 여행인데 혹시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직원이 두 분의 단정한 모습과 정중한 태도를 보고 바로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마침 앞쪽 좋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추가 비용 없이 배정해 드렸어요. 만약 같은 말이라도 운동복 차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직원도 그냥 일반적인 답변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의 우아한 모습 때문에 직원도 더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나 폴로 셔츠가 좋아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단정한 면바지나 슬랙스를 입으시면 돼요. 신발은 운동화보다는 로퍼나 깔끔한 구두가 더 좋아 보여요. 여성분들은 블라우스나 깔끔한 니트가 좋아요. 청바지도 괜찮지만 너무 낡지 않은 깨끗한 걸로 선택하세요. 원피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신발은 편안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플랫 슈즈나 낮은 굽의 구두를 추천해요.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하세요. 너무 화려한 장신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간단한 시계나 목걸이 정도면 충분해요. 깔끔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색깔도 신경 쓰세요. 너무 밝거나 화려한 색보다는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화이트 같은 차분한 색이 품이 있어 보여요. 깨끗하고 다림질이 잘 된 옷이면 더욱 좋고요. 머리 스타일도 중요해요. 단정하게 빗어서 깔끔해 보이도록 하세요. 남성분들은 면도를 깨끗이 하시거나 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시고요. 가방도 신경 쓰세요. 낡은 가방보다는 깔끔한 캐리어나 정갈한 핸드백이 좋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이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소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인상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단정한 복장은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행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져요. 네 번째 비밀은 탑승구에서의 마지막 기회예요. 탑승구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셨나요? 여기서도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체크인에서 실패하면 포기해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탑승 30분 전이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시점에서 게이트 직원들이 최종 좌석 조정을 해요. 왜 이 시간이 특별한지 알려드릴게요. 노조 승객들 때문에 빈 좌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비즈니스석이나 프리미엄 좌석을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승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때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여름에 75세 할아버지 한 분이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탑승 40분 전쯤 게이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어요. 직원분, 죄송한데 혹시 다리를 좀 더 펼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긴 비행이 걱정되네요. 정말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이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마침 비상구 옆 넓은 좌석에 노쇼가 한 자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나이와 정중한 태도를 고려해서 바로 그 자리로 변경해 드렸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탑승 시작 전 30, 45분이 되면 항공사에서 노요 승객을 확정해요. 그리고 빈 좌석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죠.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기회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탑승구에 도착하면 게이트 직원의 업무 상황을 관찰하세요. 너무 바쁠 때는 피하고 비교적 여유로워 보일 때 접근하세요. 탑승 30분에서 45분 전 사이가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너무 일찍 가면 아직 노쇼 확정이 안 됐고 너무 늦으면 이미 다른 승객에게 배정된 후에요. 정중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직원분, 긴 비행이라 건강상 걱정이 되는데 혹시 조금 더 편안한 좌석이 가능할까요? 절대 재촉하거나 강요하는 톤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만약 바로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좌석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건 끈기예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기다리세요. 탑승 시작 직전까지도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탑승이 시작된 후에도 기회가 있어요. 기내에서 자리에 앉으신 후 승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해 보세요. 승무원님,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펼 수 있는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우리가 안전 확인을 마치고 이륙 준비가 끝나면 빈 자리로 이동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비상구 옆이나 앞쪽 넓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시니어 승객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드려요. 게이트에서의 성공 비결은 정중함과 인내심이에요. 직원들도 사람이라서 정중하고 이해심 있는 승객에게는 더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무리한 요구보다는 건강상 필요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탑승구는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생일이나 기념일 여행인데 특별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사실 항공사에서는 특별한 날에 대한 배려 정책이 따로 있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특별한 날들이에요. 결혼 기념일, 생일, 허니문 같은 의미 있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도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져요. 항공사 정책상으로도 기념일 승객에 대한 특별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물론 모든 요청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70대 부부 한 쌍이 탑승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체크인할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금혼식이에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혹시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금혼식이라는 말에 카운터 직원도 감동받았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내신 분들의 첫 해외여행이라니요. 마침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빈 자리가 있어서
바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내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해드렸죠. 승무원들이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해서 두 분께 축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진정성 때문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두 분의 설렘과 기쁨이 저희에게도 전해져서 더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기념일들이 효과적일까요? 결혼 기념일은 정말 강력해요. 특히 25주년 은혼식, 50주년 금혼식 같은 큰 기념일은 더욱 의미가 있죠. 생일도 좋아요. 70세, 80세 같은 의미 있는 나이의 생일이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첫 해외여행도 좋은 소재예요. 평생 꿈꾸던 유럽 여행을 드디어 가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 설렘을 함께 느끼게 돼요. 손자나 손녀와의 여행도 감동적이에요. 손자 대학 졸업 선물로 함께 여행 가요. 라고 하시면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해야 할까요? 체크인할 때 자연스럽게 언급하세요. 오늘이 저희 결혼 30주년이에요. 기념으로 여행을 가는데 혹시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자랑하는 톤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톤이에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 대우 해달라. 는 식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대신 소중한 기념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세요. 증명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기념일이어야 해요. 거짓말은 금물이에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업그레이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작은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위치의 일반석이나 기내에서 축하 인사, 작은 기념품 같은 것들이요. 감사 인사도 잊지 마세요. 도움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런 승객분들을 만나면 저희도 정말 보람을 느껴요. 특별한 날은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들려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6번째 비밀은 정말 중요해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해도 참고 견디셨나요? 사실 시니어 승객분들의 건강상 불편함은 항공사 정책상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건강상. 불편해야 하시는 다른 시니어분들이 참고 계실 때예요. 말씀만 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혼자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항공사에는 의료적 배려가 필요한 승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편함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다리 부종 같은 건강 문제들은 모두 정당한 배려 사유예요. 실제로 겪은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달 전에 68세 할머니 한 분이 체크인하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반석으로 체크인하시려 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를 보니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카운터 직원이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할머니가 그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절염이 있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많이 붓고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직원이 바로 컴퓨터를 확인해서 비상구 옆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으로 변경해 드렸어요. 추가 비용도 받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하시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기내에서도 계속 체크해 드렸어요. 중간중간 다리 상태는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여쭤보고 필요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도록 도와드렸죠. 이런 배려가 가능한 이유는 항공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상 불편함이 있는 승객이 편안해야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하라고 해요. 어떤 건강상 이유들이 있을까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 불편함, 허리 디스크나 척추 문제, 다리 부종이나 혈액순환 장애, 최근 수술로 인한 불편함 등이 모두 정당한 사유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해야 할까요?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다리를 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불편함을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의사소견서나 진료 기록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건강 문제가 있어야 해요. 거짓으로 꾸며내면 절대 안 돼요. 허리 수술을 받아서 오래 앉아 있기 힘들어요. 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다리가 자주 부어요.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효과적이에요. 나이 자체도 충분한 이유가 돼요. 나이가 들어서 긴 비행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체크인할 때나 탑승구에서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기내에 들어오신 후에도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건강상 불편함은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7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마일리지 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고 계셨나요? 사실 적은 마일리지로도 시니어 승객분들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엄청 많은 마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완전 무료 업그레이드에는 많은 마일이 필요해요. 하지만 부분 업그레이드나 할인 업그레이드는 훨씬 적은 마일로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도와드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에 후빗의 할아버지 한 분이 체크인 하러 오셨어요. 일반석 예약이셨는데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알아봤어요. 비즈니스석 완전 업그레이드는 3만 마일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마일리지는 5천 마일 뿐이었죠. 아, 부족하네요. 라고 하시길래 다른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때 프리미엄 이코노미 부분 업그레이드 옵션이 있었어요. 5천 마일에 추가 현금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셔서 바로 처리해 드렸죠.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는 일반석 가격에 5만 원과 5천 마일만 추가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이용하셨어요. 원래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20만 원은 더 내야 했을 텐데 정말 저렴하게 해결하신 거죠. 이런 부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항공사에서는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이런 옵션들을 많이 운영해요. 특히 시니어 승객분들에게는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항공사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무료예요. 가입하면 마일리지도 적립되고 각종 혜택 정보도 받을 수 있어요. 체크인 전에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유상 업그레이드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24시간 전부터 할인된 업그레이드 옵션들이 나와요. 마일리지와 현금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항에서도 꼭 물어보세요.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시면 카운터에서 여러 옵션을 알려줘요. 때로는 온라인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신용카드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항공사 제휴카드를 쓰고 계시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할인이나 우선 배정 같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동반자와 함께 여행하실 때는 한 분만 업그레이드 해도 돼요. 부부 중 한 분만 프리미엄석으로 가셔도 좋아요. 건강상 더 불편한 분이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중간에 자리 바꿔가며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마일리지 만료 전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마일리지라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에 쓰시는 게 나아요. 완전 업그레이드가 안 돼도 좌석 선택료나 수화물 비용에 쓸 수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울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시도도 안 해보세요. 하지만 물어보면 의외로 좋은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승무원들도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기내에서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다음번 여행 때 도움이 될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일리지는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써야 의미가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편안한 여행이 더 중요하니까 적극 활용해 보세요. 8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방법 알아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우셨죠? 올바른 에티켓으로 요청하면 저희 승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요. 제가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객이 있어요. 80세 할아버지셨는데 정말 완벽한 에티켓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 지금도 화제가 되는 분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체크인부터 다르셨어요. 카운터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허리가 좀 불편해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편한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셨죠. 직원이 확인해 봤는데 마침 업그레이드 가능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반응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며 전혀 화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탑승구에서 게이트 직원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문의하셨어요. 이번에도 거절당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기내에 들어오셔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 앉으신 후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승무원님, 허리가 아픈데 혹시 다리를 펼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나요? 없으면 괜찮아요. 마침 앞쪽에 빈자리가 있어서 안내해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여행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승객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자리 옮길 때도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승무원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상황에서 이해하고 감사해 하시는 태도 때문에 더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에티켓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이해예요. 모든 상황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빈자리가 없거나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절당해도 절대 화내거나 따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승객들에 대한 배려예요. 큰 소리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거나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게 불평하면 안 돼요. 조용하고 정중하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세요. 세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저희도 규정과 시스템 안에서 일해요.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네 번째는 감사 표현이에요. 도움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안 될 때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져요. 이제 8가지 비밀을 모두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시간대인 오전 10명 11시에 체크인하세요. 두 번째, 건강상 이유로 라는 마법의 문장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좋은 첫인상을 만드세요. 네 번째, 탑승구에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특별한 날짜를 적극 어필하세요. 여섯 번째, 건강상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일곱 번째, 마일리지를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여덟 번째, 올바른 에티켓을 지키세요. 나이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여행에서 꼭 써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